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요, 3월 19일입니다.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그야말로 참모입니다. 여러분은 CEO님이시고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시는 CEO님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잠을 설쳤네요. 참 미국에 중요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데일리도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이걸 다 보고 미국 시장을 보고 데일리 썼는데요. 드디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개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된데 다들 젠슨 황 네. 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 그래서 저는 B100 이랬는데요. 정확한 명은 GB200이군요. GB200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제 블랙웰이라고도 해놔요. 새로운 GPU. 그래서 집적도는 2.5배 높이고 전력 사용량은 4분의 1로 줄이고 그렇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개장 초반에는요 이때 5.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5.1% 오르면서 이제는 지금 서머 타임이라서 10시 밤 10시 반부터 미국 시장이 개장되거든요. 다들 야, 미국 시장 좋다 했는데 뱅가 그 다음부터 쭉 밀리던 마이너스까지. 역시 이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과연 이 결국은 젠슨 황의 기조연설 하고 나서 이걸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뭐랄까 이익 실현의 기회로 좀 삼는 느낌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신제품에 대해서 환호를 했으면 주가 많이 올랐겠죠. 개장 초반에 흐름이 만약에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올랐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모양새가 엔비디아가 그래서 0.7% 올랐지만 이게 지금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봉이 크게 나면서 쭉 이 갈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음봉이 생겨버렸어요. 윗꼬리를 생겨가지고 물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간밤에 엔비디아 흐르면 좀 실망스럽다, 기대에 안 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0.7% 상승했지만 체감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은 조금 힘이 빠질 것도 같은,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숨가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GTC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호재잖아요. 여기서 뭐 나쁜 얘기 나올 건 없잖아요. 자랑질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인터 배터리 전시했잖아요. 좋은 얘기만 막 나오잖아요. 뭘 개발했다. 실제가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전시회에 돈 내고 참가해서는 뭡니까?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데 오늘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번 금리 결정에서는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였냐? 일본이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뭐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돼서 일본에는 대출 받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러네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2016년부터 2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이번에 이제 폐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본이 2007년부터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2007년 2월이네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일단은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느냐, 그 다음에 임금이 오르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 물가는 이미 작년에 일본 물가가 3.1% 올랐습니다. 충족했고요. 임금도 지금 일본의 최대 노조가 렌고라는 게 있는데, 렌고입니까? 이 최대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5.3%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도 포기를 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마련됐는데, 어제 난데없이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이 지금 금융정책 결정회의 하고 있는데 와중에 국채 매입 입찰을 봉제, 예정이 없던 건데 일본이 지금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 지금 살려고 하는 국채도 안 살 분위기인데 갑자기 어제 입찰 공제하는 바람에 다들 이거 뭐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났을 거다, 이런 기대감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금리가 올리면 엔화가 강세 요인이 되겠죠. 엔화가 강세 요인이 되면 지난번에 일본이 엔화가 강세를 한번 보였을 때 일본의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엔화 강세는 일본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우리 시장이 별로 영향을 안 줬죠.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FOMC까지 겹치니까 이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방향을 나온다는 점에서 오늘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일본 증시 동향도 우리가 계속 좀 견눈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소리가 안 나옵니까? 소리가 나가는데? 문호님, 우리 다들 소리 잘 들리시죠? 우리 윤영님, 제석원님, 다들 좀, 사들 누나님도 좀 한번 잘 들리시면 잘 들리신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호님께서 좀 볼륨을 조절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장중에 일본 동향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소위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하는 자금이 한 14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돈들이 빌린 돈에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또 이자까지 올라가면 이 돈 빌린 돈들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거 팔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혼란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인데, 어쨌거나 일본이 다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에 대한 좀 우려,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장중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동향과 일본의 주시장 엔화 동향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요걸 살짝 넘어가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이달 들어서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국제금리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리가 이렇게 우상향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이걸 극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비틀비틀합니다. 그래서 이 FOMC에 따라서 지금 좀 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향을 좀 받을 요인이 많고 내일 잠시 쉬었다가 모레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딱히 움직이기 좀 힘들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프로그램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문에 후폭풍이 지난주 금요일에 몰아쳤었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 했었는데 대만에 대해서도 좀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FOMC까지 나올 때까지 외국인들이 크게 막 주식을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없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그동안 사면 좀 주주환영 우량주,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걸 주로 샀는데 그렇다면 그런 종목은 지금 조금 무겁겠고 대신에 어제도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올랐잖아요. 코스닥이 더 오르고 코스닥 탄력 보였듯이 지금은 좀 기관 장세입니다. 기관의 종목 장세, 제로주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전반적으로 모레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재료주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기관이 지난번 데일리에도 우리가 이미 분석해 드렸지만 기관이 참 단타를 치지 않습니까? 기관이 참 단타를 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빨리 대응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철저히 기관이 지금 종목별 대응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 나노신소재를 사고 대주전자재를 팔고 이거 조금 황당하죠. 같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인데 하나는 드립다 팔고 하나는 사고 자 그래서 지금 기관 동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로 최근에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철저히 기관이 종목별 대응이고 단타를 치고 있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트 크로우가 뭐 잘 나간다 동접이 는다 그런 이유죠. ST팜 같은 경우는 이 ST팜의 고객이 지금 신약 허가 신청 받아가지고 좀 주문이 늘 것 같다. 이것도 개별 재료. ST팜, 이메이드 다 개별 재료죠. 대신에 파란 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요즘 치즈직, 네이버의 치즈직이 요즘 잘 나간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과연 네이버의 치즈직과 경쟁해서 이길 것인가, 뭐, 걱정들 등장하면서 매도. 네, 레고캔바이도 저는 좀 올라서 파는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종목별 대응하고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참 견눈질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철저히 제로주 중심으로 매매하되 단타 위주로만 유동성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좀 전에 보셨듯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뭔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좀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결국 오늘 시장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관망하는 속에서 기관 주도의 재료주 장세가 전개될 건데 네. 근데 재료주 장세에서 과연 기관들이 어떤 동향을 보일 것인가. 근데 어제 보셨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르고면 종목 장세도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속에서 오늘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 흐름이랄까요? 좀 중기적 흐름과 단기적 흐름을 나눈다면 우선 중기적 흐름은 지금 AI는 제가 전기 먹는 하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젠센황도 신제품은 전력을 4분의 1만 먹는다. 결국 전기는 아직은 좀 전력기기, 변압기 수준인데요. 변압기 이런 테마들, 대표적인 게 지금 어제 좀 부각이 됐습니다만, 요런 LS 일렉트릭, 조성, HD 현대, 조성중업, 재령전기, 일진전기, 요 한 5종목이 대표적인 전력기기 관련주인데, 저는 현대 일렉트릭하고 재령전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LX 일렉트릭은 이건 전력기기 쪽보다는 좀 기존의 공장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미국이 공장을 짓잖아요. 그 공장의 전력 설비를 좀 해주는 경향이 강해서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요. 효성중공업은 지능기업이라든지 건설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순도가 좀 떨어지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이지만 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부분 이런 거 최근에 구리값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만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들은 계속 그 정기적으로 결국은 좀 많이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러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 다음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뭐 30년 불황 후에 지금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산 부분도 하나에어로 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이 방산인데요. 지금은 저는 풍산하고 LIG, 하나에어로 이 세 종목만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단타 경영들을 감안한다면 좀 이격도가 좀 커지면 좀 팔았다가 이격도가 줄어들면 사주고, 이러면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타고 가는 매매 전략.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런 업종들은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도 없고 HBM 관련 장비주들 다 좋습니다. 업황이 다 지금 투자도 많고 좋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만만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외 여타 종목들은요, 굉장히 좀 발빠르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대체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그 외 종목들은 발빠르게, 그 다음에 요즘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것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속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BHI는 어제 리포트 하나 올렸는데요. 오래간만에 BHI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BHI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원전도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지만 전력기기가 지금 중심이지만 결국은 전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해외 증시에서 나온 리포트들도 결국 전기는 걸 우리가 유틸리티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전기로 간다. 전기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으면 지금 원자력 엄청 짓죠. 그래서 체코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지금 엄청 많은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를 확보하는 게 이게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굉장히 결국 부각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전 관련주도 부각되는데, 원전 관련주는 제가 한전기술, 그 다음 BHI, 그 다음에 우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BHI가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원전 분위기를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참 BHI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요, 이 회사는 작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라든지 HRSG 이런 것들, 이제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 열 회수 보일러, 열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BOP 밸런스 오브 플랜트 이런 것들인데, 뭐 작년에도 업황이 서서히 이제 회복하는 단계다. 그래서 발전용 기자재가 주기기는 이제 원자력은 원자로고 있고요, 화력은 보일러죠. 그다음에 복합 화력, 이거는 가스를 쓰니까 가스 터빈이라든지 HRSG 여러 개 주기기고, 이 보조기기 그러니까 BOP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좀 전에 컨덴서라든지 급수가열기 이런 그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큰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밑에 그것보다 사이즈가 좀 자잘한 것들은 네, 이 집이 BHI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쪽은 지금 트랙 레코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창 원자력 질 때는 이 회사가 잘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다시 원전 강국 이러면서
원전을 지금 하는데 그동안 앞에 워낙 강력하게 원전 폐기 정책을 하는 바람에 아직 시동이 지금 제대로 걸리지는 않고 있는데 조만간 신한울 3, 4호기 중요한 게 SMR, 이 SMR 부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성과 경제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원전 부분에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짜잘한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가 생산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부분에서도 당연히 BH가 이런 것들을 했고 중요한 거는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가 원전 할 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계약들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 다 계약을 했다가 원전 폐기 뭐 이런 거 다 취소가 돼 버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국내는 국내입니다만 자 지금 보면요 폴란드가 지난번에 프로젝트 하나는 뺏겼어요. 그래서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작년에 우리가 뺏겼잖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하더라도 BOP는 BHI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일본의 도시바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바가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도시바가 짜잘한 것들은 BHI와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BHI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하더라도 득볼 수 있다. 꼭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폴란드가 원전 더 하는 것들도 있고 신규 원전은요 제가 말씀 체코, 영국, 네덜란드 뿐만 아니에요. 지금 불가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핀란드 지금 전 세계가 그 다음에 중동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지금 원전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쟁할 만한 상대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하고 웨스팅하우스 정도 경쟁, 두산이라기보다 한국이라 봐야 되겠죠. 안전기술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쟁 구도인데 워낙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전망이 상당히 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시대는 이제 전기 싸움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원전까지 간다고 본다면 한전기술, 그 다음에 BHI, 우진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다 하나 더 포함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까지. 그래서 요거는 꼭 BHI라는 종목에 비해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흐름이 이렇구나. 이것도 염두에 두신다면 또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는 우리 CEO님들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8분 30초인데요. 1분 30초 동안 준비하셨다가 개장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20초 후에 뵙겠습니다.